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깜짝이. 명창이 오셨네 이것도. 자, 이름이 최광현. 최광현. 만 나이로 60살입니다. 오, 그러면은 걸렸네요 우리가. 존댓말을 써주. 근데 되게 야 60세인데 아주 젊으시. 근데 이거 오늘은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룰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70으로 왜냐면 바꿀까요? 저희가 우리가 나이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저희도 이제 늘어가지고 60을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라서. 아니 그래서 이게 나이가 진짜세요? 얼마 안 나는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는 6, 7년 전에는 60살 맞아요, 막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60은 앞으로 그냥 이거 저 룰을 형님 70으로 누나거든요. 바꾸겠습니다. 70. 여기서 선언한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고 70으로 바꿉니다. 근데 69살한테 반말하기가 좀 아 어쩔 수 없어요. 75. 오늘까지는 무슨 일 하세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의상을 옷이 참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전에 무속인도 자기 고민을 해결을 못 하거든요. 예. 맞아요.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예.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하고 뒤늦게 만난 부인하고 결혼해서 불똥이를 낳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 5학년이면은 저기 몇 살에 난 거예요, 그럼? 50살이에요. 네? 쉬운? 늦둥이네. 근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이 아빠의 직업을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 아빠 무속인이야 했더니 너네 아빠 사입이구나. 너네 아빠 사입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아이가 와서 아빠 사입이가 뭐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아빠 직업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아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가슴은 정말로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몇 박 며칠을 혼자 네, 이불 쓰고 울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무속인이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숨기시고 사셨어요. 집안에 그게 있지.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작은 누님 댁에 왔는데 신길동에 왔는데 거기에 선녀보살님이 전물 잘 본다니까 어머니가 저희 뭐 그때는 어린애니까 어머니가 가자니까 따라갔죠. 따라가고 문을 열고 딱 들고 어머니 사주를 넣고 하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 제자기를 안 가면 저 뒤에 있는 저 이쁜 아들이 얼마 안 돼서 무당길을 갈 건데 어떡하실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랬죠. 우리가 모르니까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의 미래를 상담하는 게 아니냐. 엄마 욕은 하시지 말라고. 설령 내가 무속인이 된다도 그것도 천지신명의 뜻이니 그 또한도 거역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이 되셔야 되는데 무속인이 안 되셔가지고 맞아. 폐 섬유화가 돼가지고 다 자르셨어요. 폐를 요만큼 갖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살려달라고 3,000배를 3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3,000배를 하고 잠깐 졸았는데 저희 집이 시골집인데 근데 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 꿈에. 그래갖고 이거는 뭔가 저한테 계시를 준 거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무병이 온 거를 알았던 게 그냥 일하다 이유 없이 쓰러져.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병이 와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혈액암 선고를 받고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저 의사하고 한 3시간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굿을 하고 와서도 이 병이 있으면 항암제 맞으러 들어오겠다. 그래서 신굿을 했어요. 적혈구 수치가 9배였는데 6배로 줄은 거예요. 아, 구술하고 나서 네. 사람마다 뭐 특이한 게 있죠. 그런 네. 게. 예. 그러고 나서 신당을 모셔놓고 갔더니 6배가 3배로 줄은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멀지도 하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말고 산도 타지 말고. 했다 모르겠다. 이미 저는 이제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라서 모든 부분을 했어요. 했더니 갔더니 정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무속인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살면서 법당도 보게 되고. 네, 보게 되고 또 우리 이제 양가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돌도 안 됐을 때도 산에를 데리고 가고 저희 집 사람이 없고 백일기도도 같이 다니고. 아니 근데 아내분은 왜 같이 다녀요? 아, 같이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저희 부인도 이런 신기가 되게 많아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 또한도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다녔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형님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죠. 제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법당을 다 보고 자랐는데 학교에서 부모 직업을 쓰는 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네.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었나? 그래서 쓰면 나 선생님한테 매일 혼났고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 장난치냐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학교 올라가서 상업으로 바꿨어요. 엄마 직업이. 그때나 당시는 프리랜서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무속인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이 그걸 인지는 못하니까 뭐 직업 물어보면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전직이 셰프였었거든요. 아, 그 셰프라고 하면 그래서 되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호텔에 계신 박효남 이사님하고 저희 선후배로 같이 공부도 하고 고학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서 보냈어요. 우리 아빠 이런 그 사람이었다. 셰프라고 해요. 네, 셰프라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만 아빠가 무당인 것만 알아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빠가 무당이라는 얘기를 정말로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하면 돼? 거짓말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빠의 본 직업은 셰프고 이거는 취미로 하는 거다라고 어리니까 설득해 주세요. 계속 눈물 흘리시려네 속상해가지고. 우리 저 본인이 내가 알아. 본인이 무속인이신데 또 마음이 자식한테- 아들한테는 이렇게 여리셔서 왜냐면 자식한테 이게 아빠는 그냥 떳떳하게 살아오고 엄마도 그렇게 사는데 애한테는 괜히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법당은 잘 되죠? 운영이? 그냥 잘 나갑니다. 아, 잘 나가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과거에 같았으면 저희도 이러고 못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막 굉장히 양지로 나와서 내놓고 뭐 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네. 아주 오랫동안 그 갖고 있던 어떤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를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자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잘합니다. 네. 방송에서도 내가 알잖아요. 엄마 무속인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창피함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법당에서 굿하고 막 그러면 어린 내가 볼까 봐 항상 밖에 오락실 갔다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도 그건 남자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선녀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좀 그렇구나라고 하면 나도 그 어린아이 상업이라고 쓰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들은 걸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왜 많은 분들이 찾는지 좀 네,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고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은 살짝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죠? 약간 본인이 그걸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왔음에도 살짝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뭔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방문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어려워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도 보니까 정이 많으셔서 네, 눈물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시고 굉장히 마음이 그러셔서 아마 거기 방문한 사람들 마음을 공감을 좀 잘해주실 것 속 터는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공감 많이 네.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꼭 어떤 뭐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이거보다도 그 위에 그분들의 마음은 참 위로받으려고 위로를 하는 거니까요. 받고 예, 맞습니다. 정말 공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이니까 좀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것도 영상 보여주세요. 아빠가 유명해서 이렇게 TV도 출연하고 그런다고. 아, 그럼 어린애한테는 자꾸 그걸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적당 비워두면 안 되니까 빨리 하나 뽑고 가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또 오늘. 보자. 사실 때문에 고민이. 본인이 뽑아보긴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 찍었어요, 진짜. 이거.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시고 네. 때로는 아이의 생각에서 아내의 생각에서 이렇게 좀 행해 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이 최고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가 안정적이시네. 정직하고 솔직한 무당, 한을 풀어주는 무당, 존경받는 무당 최광현입니다.